자, 봄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거 아닌데요. 약간 이 뜻이 되잖아요.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다. 자, 이런 맥락의 제목이 나왔는데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이 상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명으로 나옵니다. 익명.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보시죠. 자, 불씨 남아있기도 하다. 불씨 남았다. 그리고 어제 두 분 만났다고 모든 게 봄눈이 녹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을 합니다. 뭐가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다음 보죠. 자, 그리고요, 요게 좀 주목을 받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서면으로 브리핑을 낸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 방문했잖아요. 그 방문을 기자들에게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추위 속에서 눈까지 내리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겁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누구와 만났다. 브리핑 자료예요. 굳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한동훈이라고 씁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화재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른 누구누구든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미리 대기하고 있던을 강조한 겁니다. 다음 보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이 나오는데 어제 그 만남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 가는 거 그게 더 이상했을 것 같다. 그래서 조율해서 만난 겁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남았나요 지금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좀 됐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뭔가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넘게 남았죠.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이겨서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만약 그래 생각한다면 그런 망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그런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인기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령 유승민 이펙트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이대로 저는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전공법을 썼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강한 충돌로 남아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3일 천하도 아니고 지금 하루 만에 그 눈밭에서 눈 맞으면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성환 평론가. 앞서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 그리고 어제 서면 브리핑의 그런 대목들. 일단 봉합은 되고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기에 따라서 위계관계, 상하관계는 여전하다. 이런 시각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인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전혀 해소가 안 됐잖아요. 예.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불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그 시각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대로 갈등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 참모라고 하면 저런 그림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갔던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언론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을 잘 아는 인사잖아요. 예. 대통령의 당무 개입, 선거 개입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이 나를 더 압박하게 되면 선거 개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런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서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해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예. 아무리 뭐 여당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화해하는 장면을 만든다고 할 때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같이 동시에 도착하듯이 이렇게 간 다음에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그래도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예. 한동훈 위원장이 한 15분 정도 오돌오돌 눈밭에서 지금 저 장면 나가잖아요. 저게 언론 따라 약간 시차 그 계산법이 틀린데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다 그러죠. 지금 저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예.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기다려주는 모습. 처음 대통령 만났을 때 폴더 인사,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대통령실 참모 같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지금 다 조정한 상황이잖아요. 저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예. 반대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스스로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한테 경고 메시지까지 주면서 난 그만두지 못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윤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극진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최소한 내가 대통령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심점심으로 조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3가지 내용을 아까 화면에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만났다고 모든 게 봄눈 녹듯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차 두고 가면 이상할 거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같이 가는 건데 그럼 뭐 안 만나기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조율해서 만난 거다. 그리고 자료에는 서명 브리핑 자료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이걸 또 강조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휴전이란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무 맞는 표현인 게 사실 뭐 권력의 어떤 문제에서의 종전까지라는 건 기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늘 언제나 미묘한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요. 이게 휴전 종전하니까 지금 막 전쟁 상황을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좀 더 전쟁 얘기해드리면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데가 언제냐면 휴전 협정 때입니다. 한 평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휴전 협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AS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양측이 한번 대충도를 했다가 물러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좋은 그림으로, 좋은 모양새로 가져가서 그간의 어떤 뭐 사퇴 요구, 또 그거에 대한 거절, 이러한 되게 좀 이 민감한 문제들을 좀 이제 수면 아래로 넣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서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뽑은 지도자고 비대위원장은 잠시 이 당을 이끄는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 대표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뭐 대권 주자여도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순간 그것은 여당 대표 역시도 더 이상 그 정당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폴더 인사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마조마하는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진정시켜 준 거죠.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다. 좋게 좋게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좀 효과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상황은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약간 우위라는 걸 살짝 비춘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결국은 또 후배 한동훈이거든요. 이 후배 한동훈의 그 어떤 그 예의랄까요? 도의까지 버려가면서 일종의 권력 갈등을 보이게 되는 순간 아마 보수층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실망이 또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근데 이제 언론에서 너무 이 말하자면 호사가적 접근법인데 수직 관계냐, 수평 관계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2인 삼각 관계입니다. 2인 삼각이요? 두 개가 서로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은 당대로 대통령은 대통령실대로 할 일이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당 청청 그랬습니까? 당은 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다 역할이 있고 또 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 달째 되는 사이에서 2인 삼각을 맞추는 관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선후 관계를 이제 아마도 대개 저 홍보수석실이나 있는 분들도 언론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묘사가 정확해야 됩니다. 뒤늦게 달려온 뭐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다린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게 근데 그걸 굳이 왜 썼을까요? 정확한 사실 묘사죠.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굳이. 근데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또 문제 기다리고 있었고. 사실관계가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 정부, 따뜻한 정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인상각을 맞춰야 되고 지금 핵심은 이제 이 공천 룰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이 걱정은 이제 당에서 해소해 줘야 되고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소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곧 오늘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음 때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당은 당대로 우리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동안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는 좀 뭐 말하자면은 저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 좀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관계 좀 밝혀야겠다. 밝혀야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이건 뭐 몰래 카메라 함정에 의해서 굉장히 부도덕하고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이렇게 좀 몰아붙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서 분명히 밝히고 또 대통령실을 미리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2부속실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 부인을 모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어떤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부속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감찰관실. 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이 정말 대통령실 내에 권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사전 체크하고 또 그런 문제를 차단하고 또 수사 뭐 이렇게 감찰해 나갈 수 있는 감찰관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2인 3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겁니다. 윤건영 의원도 지금 하실 말씀 있다고 표시하신 거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미리 와서 기다렸다라는 건 저는 행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나는 거부하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센세이셔널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실 자체를 공개가 됐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걸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죠. 일종의. 너의 위치는 여기다라는 것들을 용산 대통령실은 명확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 행간의 의미에 담아내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렸다라는 걸로 했던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 이제 여러 가지 아직 남았는데 지금 약간 이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여. 근데 이거는요, 제가 김성환 평론가하고 윤주진 대표께 요거 짧게 제가 질문 드리니까 한 1분씩 말씀해 주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 문제 삼고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데 사실은 저 서천 화재 현장이 약간 화해를 하는 현장이 됐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화해하는 현장을 저런 재난 현장을 선택을 한 게 맞는 거냐는 뒷말도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거는요. 일단 그 윤주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물론은 그렇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서천 화재 현장을 일단은 여당 대표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지금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이었어요. 어제 가장 큰 현안이었거든요. 그러면 둘 분 다 가야 되거든요. 두 분 다 갔는데 서로 다른 시간에 간다? 그거는 오히려 이 화재 현장 이슈보다도 더 큰 충돌 이슈로 계속 뉴스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각각 왔으면 또 왜 여러 가지 말이 나왔겠죠. 뭐 서로 일부러 서로 시간을 피했나? 저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같이 가는 순간 결국은 이제 그 현장이 좀 본의 아니게 어떤 화재 현장보다도 좀 이런 그런 쪽에 부각된 것이 매우 안타깝죠. 아쉬운데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아쉽지만 따로 가는 것 또한 리스크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그 장소 어제 재난 현장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걸 가지고 약간 좀 말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만약에 따로 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전 대통령실 홍보라든가 의전 담당하는 참모들에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금 대통령 1층에 가서
갔다 왔다고 하는데 예. 2층에 100명이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 7시부터 대통령 얼굴 한번 보겠다고 밥도 굶어가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1시 30분에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호원들이 막아서 내려가지도 못했대요. 1층으로.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의전이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 홍보를 담당하는 비서관급이나 수석들이 볼 때 가서 상인들 만나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깨 쳐주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 가까 만나서 악수도 하고 더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고 더 정부가 많이 보듬어 주겠다고 얘기를 해야. 물론 뭐 지금 장면 보면 상인 대표들 관계들 만난 장면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게 그러면. 해야 그 자리가 화해의 자리뿐만 아니라 훨씬 더 또 감동을 주는 자리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장면이 싹 빠져버린 거잖아요. 빠지고 나니까 야당에서 볼 때는 이건 뭐 화해하러 지금 재난 현장에 간 거야?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화해하고 온 것밖에 한 게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라면 전 윤 대통령이 가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보자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한테 가가지고 얘기한다거나 이게 그대로 막 언론에 흘러나가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자, 이런 부분도 좀 뒷말처럼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봉합은 되긴 됐지만 이게 과연 안정적인 봉합이냐 아니면 뭔가 불안불안한 봉합인 거냐. 근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거냐. 이거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요즘에 이제 정치권을 복귀했다고 볼 수 있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의견을 하나 내놓는데 이렇게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갈라치기 선동에 끌려갈 이유는 없지만 논란을 풀기는 풀어야 한다. 뭔가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요. 조심스럽지만 풀어야 된다. 뭔가 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기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이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질문을 받겠지만 딱 이걸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풀어야 된다는 의견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간 셈이 됐는데 지금요. 방금 보도 하나가 나왔어요. 일단 내가 전제를 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일단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알려졌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보도는 알려졌고 누굴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좀 기울었다. 보도 내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와 신년 대담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뭔가 본인이 직접 설명한 기회를 가질 것 같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렇다면 대통령실로 공이 넘어가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 맞아 보이는데 윤건영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출마 희망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가장 이 사안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즉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서 봉합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코 불씨 꺼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요구가 더 점차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결코 해결되는 갈등이 아닙니다. 본질을 풀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설명 또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또는 특검법을 수용, 즉 수사 이 세 가지 정도의 범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핵심은 특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설명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했거든요. 기억나시잖아요. 예.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한 설명이 있었어요. 설명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일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게 다 바로 드러났잖아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에 대해서 속지 않을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변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해달라 이 뜻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아마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 특히 이제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선친과의 인연을 삼아서 그래서 그분이 또 엊그저께 민주당 의원과 나란히 나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던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접근을 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이 궁지를 몰아넣으려고 작전을 짠 거 아닙니까? 그걸 했고 또 그 백 그게 대통령 부인이 뭘 아쉬워서 그 백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연 때문에 부득이 이제 그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걸 가져오시 마시라고.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건 지금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물은 다 국가가 보관해서 국가에 하수되는 것이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간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보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왜 대통령 부인이 그런 함정에 빠지도록 대통령실은 그렇게 허술하냐. 보좌가 왜 안 되는가. 이런 게 하나가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하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대통령실이 해소해 줘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제2부속실.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이전에 무슨 대통령 부인들이 나갈 때 호화롭게 뒷받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대통령 부인의 그걸 어떤 국민적인 그 눈높이 맞게끔 맞춰주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특별감찰관 이게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이 국회로 하여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좀 서둘러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당에서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런 것 같아.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여러 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제 여론도 있지만 제가 듣는 많은 여론 중에 특히 우리 지역에 가보면은 아니 과거에 대통령 부인의 그 호화로운 무슨 단독 순방이라든가 또는 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렸던 여러 가지 경비 처리,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또 강경한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제가 당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 좀 소극적이었는데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다시 해서 사실 아닌 건 사실 아니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전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컨대 윤지호 지금 그 사기극으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장자연 사건에 무슨 윤지호 나설 때 민주당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걸 무슨 여당에 큰 문제가 인치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지금 또 보니까 무슨 목사라는 그분이 외국 사는 분이죠. 그분이 몰래 카메라를 함정을 해가지고 그걸 갖더니 그게 또 민주당이 등장해서 민주당이 막 이렇게 바람을 또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좀 말을 아껴왔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 당한 이 억울한 사안을 사안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저 대통령 이전에 후보 부인 때부터 해왔던 또 검찰총장 부인 때 해왔던 많은 사안들이 보면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밝혀서 당도 당대로 이거 대통령 당사자가 억울한 일을 다 풀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슈는 해법을 찾을 거고 또 무엇보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듯이 직접 설명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말을 아낄 때도 필요하지만 또 말로서 설명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약간 기울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해졌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지금 나와서 짧게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여당 내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잡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